사랑. 짜잔. 안녕하세요. 애견 건강 지킴이입니다. 오늘은 제 친구 강아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 친구 강아지 이름이 샤넬인데요. 이 아이는 슬개골이 어릴 때부터 좋지 않아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수술 후에도 다리 무릎 쪽을 만지면 아파할 때가 있고, 그래서 아예 점프는 안 한다고 해요. 제 친구는 항상 우리 이 샤넬 다리를 걱정하거든요. 당연히 보호자로서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사랑이 키운다고 하니까 저에게 말하기를 이 슬개골 탈구 무조건 관리하라고 하더라고요. 관리 안 하고 있다가 다리를 절뚝거린다거나 통증을 호소하면 그때는 수술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이런 슬개골 탈구는 유전적인 원인이 크다고 하는데요. 이 선택받지 못한 개의 일생이란 책에서 슬개골 탈구는 84%가 유전적인 원인이며 선천적인 관절 기형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특히 소형 견종에서 많이 나타나며,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슬개골 탈구가 있는 개들은 대부분 교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내용으로 본다면 저희가 키우는 반려견들 중 소형견, 토이푸들, 푸들, 말티즈, 치와와, 포메라니안 등 많은 강아지들이 이 슬개골 탈구의 유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돼요.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슬개골 탈구는 선천적인 요인이 강하지만 이 후천적인 관리를 통해 강아지의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이 슬개골 탈구의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비만인데요. 체중이 늘면 당연히 무릎 관절의 부담이 커지고 슬개골 탈구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강아지의 체중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고 과식하지 않도록 매우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강아지에게 맞는 사료와 간식을 주고 정해진 양을 지켜서 먹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집 사랑이는 저희 아이들이 너무 예뻐하다 보니까 간식과 사료를 처음에 많이 줬어요. 그래서인지 살이 쪘는데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냐면, 일단 집에서는 밥과 간식을 주는 사람은 딱 저로 정했어요. 아무도 주지 않아요, 다른 가족들은. 체중도 자주 체크하면서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이 강아지의 표준 몸무게는 품종, 나이,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수의사와 꼭 상담해서 적정 체중을 평가받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운동인데요. 이 강아지의 나이와 체력에 맞는 운동은 슬개골 탈구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가벼운 산책, 그리고 놀이를 통해서 근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짧고 규칙적인 산책을 추천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무리하게 오랜 시간 걷는 것보다 강아지에게 맞는 적당한 시간을 정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높은 곳에서 점프하는 행동은 관절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는 가능한 한 접근을 하지 않도록 우리 강아지들을 보호해주세요. 세 번째는 미끄럼 방지 환경 조성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요. 강아지가 다니는 바닥이 미끄러우면 무릎 관절에 매우 많은 부담이 갑니다. 특히 이 슬개골 탈구가 있는 강아지라면 미끄러운 바닥이 탈구를 굉장히 악화시킨답니다. 우선 강아지 발톱과 발바닥 털을 관리해주세요. 지금 강아지 발톱을 한번 보시면 발톱이 너무 길면 발이 바닥에 밀릴 수가 있고, 발바닥 털이 길면 또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발을 한번 정기적으로 꼭 보시고 발톱을 다듬고 발바닥 털을 짧게 깎아서 관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문턱이나 침대, 소파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 이렇게 경사로나 강아지 계단을 꼭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무릎에 무리가 덜 갑니다. 저도 저희 집에서 그 슬라이드를 꼭 배치를 해놓는데요. 제가 오랜 시간 집을 비우고 돌아왔더니 문 여는 소리에 너무 반가웠던 우리 사랑이가 침대에서 점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바로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다리를 보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집에 반려견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 이 바닥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 미끄럼 방지 매트가 깔려 있다면 여러분 반려견 다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여러분은 이미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이런 마룻바닥이라면 미끄럼 방지 매트를 꼭 깔아주셔야 됩니다.
저도 저희 집 거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는데요. 이렇게 보이시죠? 적절한 쿠셔닝이 발을 딱 잡아주고 충격 흡수를 도와줍니다. 우리 사랑이가 미끄럼 없이 또 밀림 없이 잘 다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관절 건강을 돕는 영양제를 꾸준히 섭취하는 건데요. 이렇게 영양제를 꾸준히 섭취하면 슬개골 탈구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글루코사민, 오메가3 이런 영양소가 들어있는 것들은 관절을 보호하고 연골을 강화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강아지의 체중과 건강 상태에 맞는 영양제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수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강아지의 알레르기 여부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영양제는 꾸준히 섭취할 때 효과를 볼 수 있으니 급하게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꾸준히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섯 번째입니다. 저는 이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강아지의 슬개골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정기 검진인데요. 초기에는 증상이 약할 수 있지만 정기 검진을 통해서 슬개골 탈구 초기 징후를 발견하고 조기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병원에 한 달에 한 번 검진 가시면서 함께 이 슬개골 탈구도 검진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강아지의 슬개골 탈구를 예방하고 증상을 늦추기 위한 체중 관리, 적절한 운동, 그리고 미끄럼 방지 환경 조성, 영양제 섭취, 그리고 정기 검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도 강아지를 키우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강아지 슬개골 저와는 상관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랑이를 키우면서 강아지를 함께 키우는 보호자분들의 마음이 이제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 사랑이가 예전에 아빠를 한번 심하게 아파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 마음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말을 못하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생각한 것은 이 증상이 있기 전에 미리미리 해줄 수 있는 건 해주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또 사랑이는 산책을 정말 좋아해요. 다른 강아지들도 다 그렇겠죠. 근데 다리에 문제가 있으면 그 좋아하는 산책도 못하고 너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다리는 더 신경을 써주자 이렇게 다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랑이한테도 슬개골 탈구가 저는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온다 할지라도 최대한 늦춰주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매트도 깔고 또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해주고 사료도 양도 조절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평소에 잘 관리를 해주시면 우리 반려견들이 더 길게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드린 이 슬개골 탈구는 예방과 관리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정말 다행이죠. 강아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 이외에도 이제 중요한 슬개골 탈구에 대한 모든 것을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면 정리한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다리 건강을 지켜주는 보호자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애견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죠?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힘으로 더 좋은 강아지 건강에 대한 정보 올려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반려견들과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